버튼 JS에서는 클릭했을 때 클릭한 거가 일단은 화면에 사라지는 역할만 하고요. 다시 얘한테 일을 시켰던 버튼 그리드를 열어볼게요. 이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클릭한 버튼이 가지고 있는 글씨를 우리가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앞서 게임보드 얘한테다가 게스트 레터드 여기에다가 값이 저장되도록 우리가 지금 설정한 값이 이 자리에 들어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클릭한 게? 버튼 그리드에서 클릭한 게. 자, 그럼 버튼 그리드에서도 사용자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 값이 바뀌는 거를 반영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버튼 그리드에서 버튼에 가볼게요. 여기 이 버튼 여기에다가 on 클릭해서 똑같이 클릭. 자, 이 이름은 좀 이따가 바꿀 거예요. 클릭 핸들러라는 함수가 작동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각 글자들은 버튼 이 컴포넌트에 저장해서 전달해서 지금 버튼 태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도 클릭을 해서 클릭 이벤트가 생기면 저 함수에서 일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onClick이라는 이 속성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버튼 JS 가볼게요. 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냐면 우리 버튼 그리드에서 누구한테 일을 시키고 있었냐면 버튼 JS한테 일을 시키고 있었어요. 버튼 JS에서 클릭을 했을 때 그 클릭한 글자가 여기로 넘어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여기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버튼 JS에서 버튼 JS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쓰냐면 on 클릭이라고 합니다. on 클릭의 C는 대문자 할게요. 우리가 클릭했을 때 함수 지금 클릭 핸들러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클릭 핸들러라는 뭐야 L이 빠졌네? 핸들러 네, L이 빠졌네? 핸들러 클릭 핸들러 네, 이름 맞출게요. 클릭 핸들러라는 함수가 작동을 하고 그 클릭 핸들러가 함수를 작동하면 세터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 아까 isClicked에서 추루를 바꿔줬고요. 얘가 할 일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onClick이라는 변수의 값에다가 value를 넘겨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value가 지금 누구냐면 여기에서의 이 value는 얘죠. 요거 누구예요? 사용자가 만약에 G를 클릭을 했다라면 G라는 글씨가 얘란 말이에요. 그죠? 변수명 value에는 요게 있고요.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onClick이라는 이거 지금 모양새가 함수의 모양새죠? 예, 함수의 모양새입니다. 이 함수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요거가 얘 이름을 똑같이 썼거든요. 이거 함수예요. 저 함수로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써 있냐고? 그렇게 된대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들어오는 건 어디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잖아. 그죠? 확인됐습니까? 자, 저 이름으로 onClick이라는 이름으로 밖에서 여기 있는 값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함수. 확인됐어요? 클릭했을 때 안에 있는 글씨, 이 value를 onClick이라는 함수에 전달하고 이 페이지 안에서 onClick이라는 함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름이 있거든. 그러면 저 이름으로 해서 밖으로 이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onClick.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onClick이라는 이름 우리가 좀 전에 어디에 썼죠? 얘한테 일을 시킨 거 얘였잖아요. 그죠? 버튼 그리드에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버튼 그리드에 여기로 들어온다고. 일단 해당 부분까지 됐습니까? 자, 이 함수 바꾼다라고 했어요. 일단 끝까지 써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얘한테다가 우리가 이제 넘어오는 거 지금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 버튼 그리드에서 또 누구한테 값을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사용자가 클릭을 하면
지금 클릭한 그 글씨가 버튼 그리드에 왔어요. 그러면 또 그 글씨가 또 어디로 가야 되죠? 게임보드로 가야 돼요. 그럼 게임보드에 가볼게요. 아이고. 게임보드에 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에다가 값을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좀 전에 값이 누가 넘겨주고 있다고요? 버튼 그리드에서 값을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버튼 그리드에서 다시 한번 버튼 그리드 좀 가볼게요. 버튼 그리드에서 이거의 결과가 밖으로 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버튼에서 값 나오게 할 때 어떻게 했죠? 요거하고 똑같은 이름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치?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버튼 그리드에서도 지금 제가 여기 이 펑션에다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letter guessed. 버튼 그리드입니다. letter guessed라는 이름으로 넘겨주겠대요. 자, 그러면 이거 함수를 이렇게 적습니다. 이 이름을 여기에 적어줘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지금 일단 두 군데 버튼 그리드입니다. 두 군데 적어주세요. 버튼 적어주셨습니까? guessed, letter guessed라고 해서 이 값을 6기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전달받은 걸 일단은 어디까지 간다면 다시 설명할게요. 게임보드에 가서 이제 이 게임보드에 일을 시켰을 때 누가 게임보드에서 우리가 이 버튼 그리드한테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럼 버튼 그리드에 letter 일단 쓸게요. letter guessed 됐습니까? 일단 여기에서 어디 갔어? 지금 이게 게임보드죠. 자, 게임보드에다가 지금 letter guessed의 값을 비워놨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얘한테 버튼 그리드에서 올라온 글씨가 이제 여기에 출력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버튼 그리드 다시 가볼게요. 자, 버튼 그리드에서 버튼부터 다시 타고 옵시다. 버튼 JS에서 다시 올게요. 자, 버튼 JS에서 여기에서 on 클릭 이 이름으로 사용자가 클릭한 글씨가 요 이름으로 넘어온다. 이 함수였고요. 자, 저 on 클릭으로 넘어온 거를 버튼 그리드에서 요 자리 이 값으로 들어옵니다. 이 값으로 들어온 걸 다시 어디로 밖으로 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어줬고요. 저 이름은 이제 다시 어디로 갈 거냐면 얘한테 일을 시켰던 게임보드에서 쓸 수 있습니다. 게임보드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저 값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값을 쓸 겁니다. 게임보드 보고 계십니까? 자, 게임보드에서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letter guessed handler. 네, 맞지? 자, letter guessed handler 이거 함수예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return 바깥에 만들게요. 이 함수가 할 일을 적어 보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들어오면 letter 일단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아직 여기에 사용자가 이 자리는 우리가 뒤에서 사용자가 클릭한 버튼에 글씨가 들어올 거예요. 글씨를 출력해 줄 겁니다. 아직 안 적었고요. 여기 사용자가 클릭한 글씨를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전달받는다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자, 지금 이 게임보드에서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 사용자가 클릭한 글씨 하나하나를 받아와서 우리가 여기가 배열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letter guessed 핸들러는 이름 바꿀게요. letter guessed handler라는 함수가 해주는 역할은 이제 여기로 해서 값이 전달을 올 건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 함수에서 생성한 배열이 여기에 들어오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해주는 역할은
이 게임보드에 들어오는 글씨, 그 글씨는 letter guessed라는 글씨로 여기 요 속성으로 해서 들어오게 해줄 겁니다. 뒤에서. 그 값을 받아와서 그 하나하나의 글씨를 가지고 배열로 만들어 줘야 된대요. 글씨 하나하나 가지고 배열을 만들려면 일단 여기에서도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그 클릭 이벤트에 따라서 값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듈에서도 use state라는 훅을 불러와야 돼요. 아까 버튼에 썼던 거 그대로 불러올게요. 버튼 JS의 use state에 썼던 걸 그대로 게임보드 상단에도 로드를 합니다. 화면과 같이. 자, 결론적으로는 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상태를 바꿔줄 거냐면 const guessed 사용자가 맞추려고 한 글씨들이라고 해서 이거 배열로 만들 거고요. 자, setter 함수는 이 이름의 앞에다가 set을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으니까 guessed letter. 자, 기본값은 얘가 배열인데 일단은 배열이 비어 있는 거죠. use state에서 빈 배열을 만듭니다. 됐습니까? 자, 빈 배열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저 guessed letter라는 애다가 배열을 만들어 줄 거고 그 배열이 만들어지면 그 배열을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줄 거예요. 넣어 주십시오.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값을 배열로 생성할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를 배열로 만들 거예요. 그 배열이 여기에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일단 저기까지 써주시고요. 이 변수명 앞에다가 set을 쓰는 게 관례라고 했습니다. setter 함수를 쓰고 있어요. 자, 이러면 여기에 사용자가 만약에 AR을 입력했다라고 한다면 letter grid에다가 이 이름으로 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작성하셨습니까? 다 작성한 다음에 돌아가는 걸 보고 다시 설명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어쨌든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가 이 letter guessed라는 핸들러, 이 함수의 글자 하나하나가 들어온다. 여기에 들어오는 글씨는 아까 어디에서 봤냐면 이 그 버튼 그리드에서 타고 올라왔어요. 요 이름으로 해서. 그게 지금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이 함수의 letter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 letter로 전달된 걸 쿵짝쿵짝 해서 우리가 뭘 만들겠대요? 여기에 배열을 만들겠대요. 그 배열을 만든 게 지금 여기에 들어오게 하겠다고. 아까 버튼 그리드에서 버튼 JS에서 넘어온 글씨가 어쨌든 얘한테 넘어온답니다. 그게 글씨가 여기에 넘어오면 그 글씨 하나하나는 배열로 들어오지 않아요. 배열로 들어오지 않고 지금 배열을 여서 만들 거거든. 이 함수에서. 아까 우리가 버튼 JS에서 클릭을 했을 때 클릭한 글씨가 여기 onClick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다라고 했고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버튼 JS에서 추출하는 그 글씨 하나, 여기 클릭했을 때 지금 하나만 넘기잖아요. 하나가 넘어오면 그거를 버튼 그리드에서 여기 이 이름으로 받아서 다시금 어디에다가 여기 요 이름으로 바깥으로 어쨌든 얘가 속성명으로 있어야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끄집어내서 누구한테? 예, 게임보드한테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를. 전달받은 게임보드에서는 그 글씨를 여기 어디 갔어? 네. 그 글씨를 여기로 받아오고요. 왜냐면 지금 버튼 그리드에서 받아온 거 여기에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버튼에서 클릭한 글씨가 여기로. 그래서 얘가 다시 넘겨준 글씨를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에서 받은 거, 여기에서 받은 거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글씨가 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또 누구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거냐면 이 함수한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letter guessed 함수는 글씨 하나하나를 받아와서 그 안에 있는 걸 매개 변수 letter로 받고 있어요. 하나씩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와서 얘가 해준 역할은 이거를 배열로 만들어서 그 배열을 만든 거를
여기 guessed letter라는 이 변수에다가 배열을 생성해 줘야 한답니다. 그거를 여기에 지금 넣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letter 글씨가 넘어오면 자,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글씨는 사실 우리가 지금 아까 지난 시간에 버튼 그리드 다시 한번 보면요. 버튼 그리드 다 대문자로 했거든요. 그죠? 자, 대문자가 아니라 이거 다 소문자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소문자여야지 아까 우리가 맞춰야 하는 단어, 앱.js에 설정한 이 단어, 여기도 대소문자가 있지만 다 소문자로 바꿔버리고 사용자가 클릭한 것도 다 소문자로 바꿔버리고 그 소문자가 지금 맞춰야 될 단어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인덱스업으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다 소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어디 갔니? 게임보드에서 글씨가 넘어오면 이 글씨는 지금 이 안에 있는 대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letter를 변수명 let value라는 거 안에다가 저 글씨 하나하나를 to lowercase 해서 대소문자 있습니다. 소문자로 모두 바꿔버리고 사용자가 P를 클릭했다라고 한다면 P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버리고 넘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배열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배열을 만들 때 만드는 방법. 자, 아까 우리가 use state 얘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 use state에서 클릭을 했을 때 얘의 값이 기존에 뭐였든지 간에 이전 카운트에다가 -1 해서 지금 이 문장 setCount라는 set함수에다 1을 시킨 걸 보면 쟤를 좀 분석 좀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setCount가.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익숙한 걸로 바꿔보면 매개 변수 preb count가 들어오면 이 함수에 들어오는 걸 저걸로 받겠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 안에서 쟤를 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글씨 하나하나가 넘어오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PREB라는 이전 거라고 해서 배열로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얘로 쓴다라고 하면 PREB, 이거 지금 배열이에요. 하나 값이 들어오면 그건 그냥 빈 배열로 할 겁니다. 저 빈 배열을 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야 돼요. 자, 새로운 배열을 만들 때 앞에 있는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이 녀석을 배열로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또는 전개 연산자라고 하는 거. 자, 우리는 이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모양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변수명, 여기에 대상, 변수명이든 기존의 배열명이든 배열이 아니지. 변수명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얘가 뭘 만들어 주는 거였냐면 배열을 생성해 주는 거였어요. 이 배열이 오리지널 진짜 배열. 우리가 얘를 언제 썼냐면 우리가 쿼리 셀렉터 all로 가져오면 요소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쿼리 셀렉터 all로 가져오면 변수명 리스트라고 하고 쿼리 셀렉터 all 해서 클래스명 리스트 이렇게 가져오면 저 리스트에다가 배열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뭐라고 했냐면 유사 배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사 배열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냐면 배열에서 쓸 수 있는 함수 중에 대표적인 거 슬라이스, 그렇지. 슬라이스도 못 쓰고요. 또 뭐도 못 쓰냐면 그 안에서 값을 추출하는 필터 같은 거 못 써요. 자, 이럴 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 리스트에 담겨 있는 저 유사 배열을 찐 배열로 바꿀 때 이렇게 했거든. 오리지널 배열로 바꿀 때. 됐습니까? 자, 저걸 이용해서 이 배열에다가 기존에 사용자가 입력한 거, 요게 이제 이건 빈 배열이고요. 빈 값인데 저거를 빈 배열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스프레드 연산자는 뒤에다가 값을 추가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 요거 저 사용법을 그대로 한번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쉬운 예제라 MDN이라고 해볼게요.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MDN이라고 해봅시다. 요거 똑같은 모양새가 뭘 얘기하는 건지
기존의 배열에다가 값을 추가하는 건데 그래도 예시를 한번 보고 올게요. 맨 위에 봅시다. 찾았습니까? 검색 결과 첫 번째 거 찾았습니까? 들어가 봅시다. to lowercase는 리액트만 있는 거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 언어예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순수 자바스크립트.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구문을 볼게요. 자,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뒤에 콤마하고 값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이 배열에다가 뒤에다가 이 값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 값을 추가. 그래서 기존의 배열이 그냥 저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배열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값에다가 만약에 기존에 저 리터러블 오브젝트가 만약에 1, 2, 3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가 실행되면 그 뒤에 얘까지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예제 있죠? 예제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잠깐 똑같이 생겨먹은 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이 생겨먹은 거 똑같이 생긴 거 여기 봅시다. 배열 리터럴에서 배열 리터럴 부분 볼게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자, 기존의 펄츠가 이렇게 배열인데 그 배열을 다른 배열에다가 심을 때도 그냥 얘를 요게 담겨있는 이 녀석의 앞에 점점점 해놓으면 그 배열이 요게 통째로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보면 ARR이라는 이 배열이 있는데 얘를 뭐 했습니까? 지금 요렇게 해서 ARR 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그 뒤에다가 얘를 그대로 이 배열을 여기에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푸시를 이용해서 값을 추가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AR은 고친 거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쓰면 이 ARR2에서 얘가 뭐하고 유사하대요? 슬라이스하고 유사하대요. 슬라이스 뒤에 글씨를 안 쓰면요. 이 순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글씨를 안 쓰면 그냥 새로운 배열로 만드는 거예요. 슬라이스도. 그래서 기존에 글씨가 뭐가 있든 간에 여기에서 지금 이 함수가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함수는 여기에서 사용자가 글씨를 다시 우리 거 볼게요. 이거 아직 안 만들어서 에러가 나 있네. 다시 에러 볼게요. 사용자가 만약에 A, B를 클릭하고 A, B 그 다음에 C를 클릭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클릭한 걸 지금 하나하나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작성할 여기에서 배열로 만든다고요. 그 배열 뒤에다가 A, B 다음에 E를 클릭했대. 그러면 E도 배열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레터 그리드한테 전달을 해서 이게 있니 없니 라고 해서 그걸 보이게 해줘 라고 얘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 써볼게요. value에는 지금 사용자가 클릭한 버튼 안에 있는 글씨가 소문자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변수명 누굴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변수명 얘를 바꾸는 건 누가 한다라고 했냐면 이 setter 함수를 이용해서 얘의 값을 바꿔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etter 함수인 setGuessLetter에다가 기존의 배열을 PREB라는 변수로 받았고요. 매개 변수 이렇게 받아주고 그 PREB를 가지고 할 일 지금 여기까지가 어딜 쓴 겁니까? 아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쓴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배열 뒤에 사용자가 입력한 거 아까 사용자가 입력한 거 글씨 하나하나를 밸류로 받아온다며 그죠? 기존의 배열이 뭐였든 간에 그 배열 뒤에다가 사용자가 추가로 입력한 글씨를 추가해서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기존의 배열 이거를 배열로 배열로 만들고 그 배열에다 값을 추가하는 건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P든 V든 A든 간에 그게 여기로 들어오고 있고요. 자, 맨 처음에는 배열 이 PREB 매개 변수에는 아무것도 없죠. 빈 배열이에요. 그죠? 만약에 A를 클릭했어. 그러면 빈 배열에 A가 들어가 있는 배열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B를 클릭했어. 그러면 기존에 A가 있는 배열에다가 B를 더해서 또 A, B가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거를 getSetter
이 set guessed letter라는 이 함수의 결과물로 어디에다가 여기에 저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여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이건 또다시 어디로? getter grid에서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거 쓰기 전에 사용자가 입력한 게 이거라고 가정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여기에다가 AR이라는 거 이렇게 넘겨봤잖아요. 그죠? 이게 배열이었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함수를 쓰기 전에는 배열로 넘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배열로 넘겨본 거였단 말이야, 기존에. 그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 함수가 해주고 있어요. 이 함수. 여러분이 지금 생소한 건 도대체 이 뭡니까? 버튼 그리드에서 값을 클릭해서 넘어온 게 어떻게 여기로 들어오냐.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자신 요소에서 클릭한 변수명, 클릭해서 바꾼 변수명, 그게 변수명이든 함수명이든 그 결과가 이 이름으로 들어온대요. 여기에. 그래서 얘를 이 함수에다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 함수는 그거 하나하나 글씨를 가져와서 여기에 글씨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쿵짝쿵짝해서 이 배열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레터 그리드가 자 AR이 넘어온다. 그럼 레터 그리드에 가서 요 값이 요 AR이라는 게 있고 이 레터 그리드 컴포넌트에는 요 속성명으로 해서 자 이거 여기 이 이름으로 해서 레터 그리드에는 저 글씨가 사용자가 이제 입력한 글씨가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AR이 있으면 그 AR을 여기에다 배치하고 이게 배열이잖아. AR이라는 글씨 안에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R이 있니? 있어 없어? 그러면 있어? true. 그러면 걔 보여. E가 있니? 이 있어 없어? 있어요. true. 그럼 걔 보이고. 라는 식으로 해서 여기를 출력해주고 있는 거였단 말이죠. 자, 저장 좀 다 해볼게요. 자, 글자판이 있고요. 일단 쓴 건 다 썼어요. 작동 하나 한번 볼까요? R을 입력해 봅시다. 나옵니다. I 없죠? J 없어요. E 나옵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그 버튼하고 버튼에서 HTML 태그잖아요. 그죠? HTML 태그에다가 쓰는 이 onClick은 실제로 클릭 이벤트가 일어나면 할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는 얘는 아닙니다. 얘는 그냥 이 함수 안에서 별도로 onClick이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onClick이라는 함수가 여기 어디에도 없으면 여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얘는 실제로 클릭 이벤트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는 버튼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HTML에 직접 쓴 이런 것들은 버튼, 클릭 이벤트가 실제로 일어나서 함수가 작동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함수는 클릭 이벤트하고는 상관없이 이 자체적으로 만든 함수고요. 값을 전달하려고. 값을 밖으로 출력하려고 만든 함수명이다. 정확한 메커니즘 안에서 메커니즘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밖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다시 얘에서 받은 이 버튼 JS에서 일을 시킨 녀석 버튼 그리드에서는 콕 집어서 요 이름으로 이 속성명 요 이름을 쓰면은 밖에서 들어온 여기서는 지금 이게 변수명을 그냥 가져오는 거면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변수명을 쓰잖아요. 근데 함수로 해서 결과 넘어온 건 지금 안 썼어요. 그냥 요 이름으로 하면 버튼에서 저 이름 함수로 넘긴 값을 우리가 여기에 저장할 수 있대요. 버튼 JS. 이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더블 클릭했을 때 매치되는지 봐주십시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클릭을 막 하면 언젠간 다 맞춰. 그죠? 26번 클릭하면 되잖아. 그죠? 아니, 두 개 겹쳐 있으면 더 작게 할 수 되죠? 이 게임이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도 횟수를 좀 제한을 하고 싶어요. 여기 얘처럼 남은 횟수를 제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제한하고 저 횟수 안에 못 맞추면 그러면 아예 더 이상 못하게 뭐를 그리드 이 버튼 그리드 자체가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이거.
자, 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횟수를 제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게임보드 좀 보겠습니다. 자, 게임보드에서 지금 여기에서 레터 그리드에서 여기가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버튼 그리드에서 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다가 이제 남은 횟수라고 해서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자, 남은 횟수를 표시해 주려면 이 페이지에서도 상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이 숫자를 변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뭔가가 변경된다는 건 무조건 아까 훅에서 얘가 로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저게 로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guessed letter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를 배열로 만들었던 요거 밑에 또 만들어 볼게요. const error count를 만들어 볼게요. error 틀린 횟수 해서 자, use state 변수명으로 해서 error count라는 걸 만들고 얘를 변경할 set error count setter 함수로 set error count를 만들게요. 자, 초기값은 use state를 이용해서 초기값은 0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숫자를 초기값으로 지정을 해줬고요. 초기값을 0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 1번에서 우리가 뭐가 들어오고 있냐면 여기 얘가 1번 자리라고 이거 잠깐만 이게 표현이 여기는 스크립트 영역인데 여긴 또 태그 영역이어서 자, 여기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letter guessed 핸들러가 작동을 해서 지금 배열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배열을 만든 글씨는 여기에 있는 상태고 에러 카운트를 이용해서 set error count 해서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숫자가 만약에 이제 매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맞춰야 될 거는 react라는 비밀글 그 단어입니다. react라는 단어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에러 카운트를 하나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리액트에서 못 맞추면. 자, 못 맞추면 에러 카운트를 하나 올려줘야 된다. 이 부분을 작성해서 해볼게요. 지금 이게 언제 작동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글씨 하나하나 가지고 배열을 만들 때 어쨌든 여기에 글씨가 넘어오잖아요. 사용자가 여기 클릭해서 선택한 이 글씨가 요 R이라는 글씨가 여기 letter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letter로 들어온 거가 기존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단어에 포함이 돼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없다라고 한다면 에러 카운트를 1로 올리겠다. 그러면 이 함수 안에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써볼게요. letter guessed handler라는 저 함수 안에서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 이 에러 카운트의 값을 바꾸는 건 누가 한다고요? 네, set error count가 한다라고 했어요. set error count에다가 기존의 에러 카운트가 몇이든 간에 거기에서 플러스 1을 하겠다. 자, 그러면 저 괄호 아래는 말로 하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value랑 뭐가 다를 때? 자,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가 지금 변수명 var 저한테 있어요. 그게 r이든 e든 v든 간에 저기에 있습니다. 여기 조건이 뭐라고요? 언제 set error count를 1로 올려줘야 돼요? react라는 거에서 우리가 지금 맞춰야 될 단어가 지금 react잖아요. 그죠? 여기에 react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지. 우리가 맞춰야 될 거는 얘예요. 자, 저기에 사용자가 만약에 V를 했대요. 그러면 변수명 여기에 V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V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문자열에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게 뭐였죠? 인덱스 오브였잖아. 그죠? 그러면 앞에 인덱스 오브에서 대상은 누구예요? 그렇지. 시크릿 워드죠. 시크릿 워드에 지금 우리가 맞춰야 되는 단어가 들어오고 있잖아. 이 게임보드에다 일시키고 있는 거 누구예요? 게임보드에 일시키고 있는 거 누굽니까? 얘잖아. 앱JS가 게임보드에다가 우리가 맞춰야 할 단어는 시크릿 워드라는 속성에다가 저장한 요 리액트라는 이걸 맞출 거야 라고 해서 얘를 게임보드 얘한테다가 이렇게 전달해서 넣었잖아.
그러면 저기에다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춰야 될 리액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에서 인덱스 오브 해서 맞춰야 될 단어,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 변수명 어디에 있죠? 그래, VAL에 있잖아요. 이게 없다면 마이너스 1이면 그치? 마이너스 1과 같다면 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는 아까 우리가 로어 케이스로 해서 다 소문자로 바꿔놨어. 근데 시크릿 워드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대문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소문자로 바꿔야 되잖아. 예, 소문자를 어떻게 바꿔요? to lowercase. to lowercase. 걔를 소문자로 바꾸고 그게 만약에 1과 마이너스 1과 같다면 틀렸다는 얘기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에러 카운트를 1로 올려라.